예, 12.3 비상계엄 1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죠. 여야 공방도 거세지는 분위기.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비상계엄 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서로를 향한 화살, 겨냥이 강한데요. 여야의 반응 듣고 좀 대담 시작해보죠. 함께 보시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기어코 통과시켰습니다. 없는 죄 뒤집어 씌워서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에 빌드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네, 여야 당대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대표 모두가 서로가 해산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이번 주에 이제 가결이 됐고 다음 주에 영장 심사가 열리게 되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죠.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벌써 1주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힘들어했지만 결국 구속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구속돼 있잖아요. 그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본인들이 사법부를 존중한다라고 했으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윤 어게인이라든가 부정선거를 외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내란에 동조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다. 충분하다. 그 말을 듣기에도 국민들이 전혀 부담감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에 관련된 체포동의안 통과는 의미가 좀 다소 있어요. 왜냐하면 저 부분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사실 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어야 되는 거죠. 지난번 개인 비리 의원들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켜왔으면서 사건에 따라서는 이거는 이제 의정활동 관련된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구속영장 청구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특검이 넘어오려고 했던 부분이면 민주당에서 이 부분은 반대하는 표가 상당히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물론 이제 저는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되리라 보지만 너무 민주당은 정치를 편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본인들이 행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헌법의 취지나 규정에 불구하고 다 그냥 없애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마지막 걸림돌이 실제는 그 국민의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계속 어떤 건건이 반대한다기보다는 막아서고 견제하고 하니까 이 부분도 국민의힘을 없애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국민의힘을 없앰으로써 민주당은 이익을 얻겠지만 국민들은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국민의힘이 추천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국민께 큰 피해를 주고 혼란을 끼쳤지만 국내심과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고 어찌 보면 국내심이 현재 민주당의 이런 그 독주를 막고 있는 유일한 정당인 상황인데 원내 큰 정당 중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내란 정당 해산 심판까지 운운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도를 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으면 안 됐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본인들이 체포 포기하기로 했잖아요. 영장심사 받기로 했고 특검에서 영장을 한 건데 체포동의안이 잘못됐다? 그 자체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엄이 일어난 날은 국회로 계엄군이 나왔잖아요. 사실상 특전사들이 왔는데 만약에 위험 충돌이 일어나서 그때 많은 사상자가 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 뭐 했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국회 당사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추경호 의원이 국회의원 원내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계엄이 일어나면 국회에 계엄 해제 표결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책무이자 의무예요.
그런데 특전사가 국회를 장악할 수 있도록 계속 시간을 벌어준다?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와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건 심각한 변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 책무를 저버린 지금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분 다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다음 달 2일 열리게 되는 영장 실질 심사 어떻게 나올지 좀 생각도 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게 저희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그리고 예. 나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주의 염려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의 상당성은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는 건데 저건 소명되기가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치적으로 적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예. 뭔가 내란에 가담한 중요임무종사를 했다. 가담 행위 자체가 저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중에 뭐 나는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 이런 원내대표한테 이런 내가 지시를 했다, 부탁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 그다음에 한 전 총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서 사실 그에 관련된 고의와 관련된 역할 분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 사실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심지어는 국내심 그 참고인 조사했던 의원들 진술을 토대로 보더라도 심지어는 이제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보더라도 이게 과연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했느냐 그건 아닌 것이 국회 봉쇄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는 또 국회로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의원총회 장소를.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사실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와 관련된 공범이다 또는 거기에 가담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다만 이런 부분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특검이 처음에 수사할 때는 그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었어요. 국내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근데 그걸 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한편 보면 자신이 없다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또 한편 보면 국내심의 내란 정당 해산 심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심 나머지 의원들 107명 중에 거기에 뭐 참석했던 18명이 16명 빼고 나머지 의원들을 피해자로 하게 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해자로 하게 되면 국내심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할 근거가 없어지죠. 그래서 아마 그 영장 청구할 때는 권리행사 방해죄를 뺀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일인 거죠. 정말 피해자의 진술이 없어서 뺐다는 몰라도 그게 아니고 내란 그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위해서 국내심 의원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기 싫었다. 그래서 이걸 뺐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 일단 영장 발부 여부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되기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윤기찬 부위원장의 생각이신데요? 결론은 소명되기 불가능하다 이 말들은 예. 공범들이 말을 잘 맞췄다. 스스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특검에서 수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취지이지 범죄가 없다라고 하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을 해주지 않아서. 아니 계엄이 일어나서 특전사하고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데 전 원내대표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하고도 한 7분 정도 통화했는데 대화한 기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잘 말을 맞춰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서로 간에 말 맞춰서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국회에서 당사에서 국회로 이렇게 계속 불렀겠습니까? 예. 그건 결국에는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국회의 출석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뭐 민주당의 역풍이 분다? 그건 전혀 아니고 단지 자신들이 말을 맞췄을 뿐이고 국민들은 모두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저는 속일 수 없다 생각되고요. 그러면, 예. 과거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됐습니다만 그때는 내란 선전선동만 했었어요. 근데 이건 내란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당이 굉장히 비민주적 기본 질서이기 때문에 위헌정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 예. 우리 변호사님 조금 위험한 말씀하셨는데 말을 맞췄다. 그 증거를 예. 갖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그럴 리는 없고 예. 만약에 그 특검의 이 수사 내용만 놓고 보면
특검이 그러는 거잖아요. 뭐 9월 달인가 10월 달에 한번 대통령하고 윤 전 대통령하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받고 중진들 같이 자 이런 2번 정도 보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의사 연락한 것처럼 이렇게 영장 수사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저렇게 당일날 급박하게 전화 통화를 할 리가 있겠어요? 미리 역할 분담을 했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특검의 주장대로 만약에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나 한 총리나 한 전 총리나 아니면 홍철호 전 정무수석으로부터 뭔가 모종의 연락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면 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홍철호 정무수석에게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화한 거예요. 홍철호 정무수석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전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저 수신자 발신자 시간 그다음에 특검이 생각하는 뭐 모의의 이 장소 시간 이게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뭔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실제 끼워 맞춘다 하더라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민주당이 이 영장 체포동의안에서 반대하길 바랬냐면 체포동의안을 불체포특권을 헌법이 보장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보장한 거예요. 개인 비리를 덮어주라고 보장한 것이 아니고 이렇듯 큰 정치적인 격동의 시절에 뭔가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이 국회를 조준했을 때 이걸 막아달라고 해서 막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라고 해서 불체포특권을 준 것인데 그래서 민주당의 이탈표가 4표가 아니고 저는 더 많이 나왔으면 했다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 발언 듣고 주제 좀 넘겨볼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엄 내란 이건 재판을 통해서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마치 계엄이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결국 반성 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성하지 않고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데 이 정당이 내란 정당보다 못한 정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환골 탈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에게서 영원히 멀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 대해 지적해 주시니 듣긴 들어야 되겠네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과를 꽤 했어요. 지금 이제 사과를 뭐 안 들으신 건데. 이제 대표 차원에서 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아니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도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라는 게 대표가 바뀌면 정당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의 전 비대위원장도 정당을 대표하는 자격에 사과를 했고 많은 분들이 사과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장 대표에 대해서 더 사과하라는 것인데 그 부분은 기다리시면 사과를 할 것이고 다만 그 때에 따라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사과할 사유가 있는데 사과 안 하면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사과는 했다. 그런데 또 사과하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고민 중에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얘기 다 하면 저희 오늘 분량을 할 수가 없어서요.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대 특검 가운데 해병특검은 끝이 났습니다. 해병특검은 이제 결과를 최종적으로 냈고 33명을 기소했는데 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이쪽은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해병특검은 사실은 출범하지 말았어야 될 특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전혀 성과가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기소했다, 구속 기소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 경찰이나 공수처나 또 수사를 했으면 나올 부분이었던 것이고 그거는 이제 사망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것이고 해병특검이 출범하게 된 주요 배경은 사실 외압이잖아요. 외압. 그다음에 구명 로비. 자, 외압과 구명 로비에 대해서는 특히 외압에 대해서는 구속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아직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없다는 겁니다. 구속을 시켰다는 것은 혐의가 소명된다는 것이고 구속자가 있다는 것은 법원의 오늘 1차 판단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법원 입장에서 보면 영장을 기각한 게 많지 발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아직까지 거부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배경이 된 원인이 된 또 동기가 된 구명로비 이거 아예 영장 입건 자체도 못했어요. 그럼 특검이 할 일을 아예 못한 거죠. 예산만 축내고. 따라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배경하에 출범한 특검이 맞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받은 특검의 활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바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최해병 특검까지 안 왔어야죠. 문제가 최해병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진상을 윤석열 정부에서 규명을 하고 사과와 반성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도 마치 남의 책임인 것처럼 그리고 최해병 특검이 사고가 발생하니까 마치 이걸 갖다가 임성근 사단장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느냐 옹호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은 몰락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하고 마치 압박과 회유, 그다음에 문제됐던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해외 도피시키려고 호주로 대사로 보내버리는 이런 황당한 행동들을 왜 했었을까?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하면 결국 정권이 몰락간다라고 하는 것을 최혜병 특검이 정확히 보여줬다라고 생각되고요. 구속자가 맞냐 안 맞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무능력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께서 인식할 수 있는 그 특검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백미라고 생각하는 특검의 이번 예. 최혜병 특검의 조금만 백미라고 짧게 생각하는 부탁드릴게요. 부분은 이종섭 장관을 해외 도피시킨 부분이 범인 도피, 교사 방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구성 아닌가요? 아니 해외 공관장 나가면은 이게 그 잡아올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야, 그렇게 따지면 만약 공관장이 임용하는 그 인사권자 입장에서 예. 보면 이거 어디 무서워서 하겠어요? 예, 저희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그 국민의힘 어제 당무감사위 회의 열었던데 그 당원 게시판 쪽에 한창 얘기했었잖아요, 작년에. 그거 다시 좀 그렇죠. 하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 부분은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까지 이걸 조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없어졌다면 몰라도 있는 상황이면 매듭 짓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과거로의 퇴행이라기보다는 한 전 대표가 했어야 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늦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당이긴 하지만요. 아니 근데 무능의 끝판은 맞아요. 정말 무능해요. 아니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1년 이상 걸릴 이유가 있나요? 그만큼 참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다.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왜 체포를 하느냐? 불법이다. 그렇게 싸웠었는데 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포용하지 못합니까? 극우까지도 다 포함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포용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고 한동훈 전 대표도 포용하지 못하는데 무슨 중도층을 포용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극우 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러면은 진보당과 선거연대를 한 부분은 뭐 극좌 정당인가요, 민주당이? 그 선거 전략상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극우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하시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극우라는 게?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는 왜 포용하지 못해요, 민주당은?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상대 정당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예. 어느 정도 정도껏 예의껏 하셔야 되는 거지. 무능하다, 극우다 이렇게 네이밍하시면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민주당에 대해서 그간에 그만하시죠. 있었던 예, 행위에 예, 대해서? 예. 그런 건 예의가 그만하시죠.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날씨도 보고요. 그래야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